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홀드 서울 앰버서더 컬러드빈의 정두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은 허니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 발효 프로세스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 말의 정답이거나 뭐 맞는 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로스팅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추럴 프로세스의 로스팅 프로파일과 별반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로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열량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지를 로스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로스팅할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 야제프 포케 허니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람 수는 500g 계량해서 로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시 세팅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 매장에서는 열풍을 한 10으로 시작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도 세팅 값이 지금 들어오는 전류량을 보니까 엄청 센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똑같이 세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은 이제 8.5 정도로, 이거는 제가 천천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드러미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열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서 저는 보통 3에서 3.5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4까지 올려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교반은 여기서 이제 지금 10을 사용하는데 10을 사용하는 이유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뭐 1에서 1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로스팅을 해본 적도 있는데 교반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순히 드럼이 돌아가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생두가 움직이면서 또 이제 에너지를 갖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 안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반이 빠르면 빠를수록 열도 더 잘 받고 그 다음에 고루고루 잘 분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저는 로스팅 할 때 엄청나게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교반을 10으로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터닝 포인트가 올 때까지 이제 뭐 허니 프로세스에 관하여 뭐 간단하게 설명 아닌 설명을 해보자면, 뭐 다들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허니 프로세스는 내추럴과 이제 워시드 그 사이에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액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제 과육을 말려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방식인데, 그 점액질이 남아있는 정도, 그 두께에 따라서 이제 허니 프로세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랙 허니나 뭐 레드 허니나 아니면 크게 보면 화이트 허니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세한 수치나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나무위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통하여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대략 뭐 한 1분에서 1분 20초 사이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에서 저는 열풍을 한 칸만 내려서 로스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왔으니까 이제 열풍을 한 단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스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ROR 값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허니 프로세스를 로스팅을 할 때 이제 내추럴과 워시드 어디에 가깝게 로스팅을 하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에 가깝게 로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열을 주고 단기간에 로스팅을 마침으로써 단맛이나 향미를 딱 뻥 터뜨리고, 그리고 먹었을 때 애프터도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이제 ROR이 이제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ROR이 제가 전에 로스팅 전이 찍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ROR 값은 웬만하면 저는 6을 넘기지 않는 편에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1차 크랙이 터진 시점에서는 이제 훨씬 낮게 5 아래로, 뭐 4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DPR을 끌고 가는 경우고요. 이제 내부 온도가 이제 오르고 있고 온도 표면 온도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ROR 값이 크게 막 튀거나 올라가지 않으니까 제가 막 그렇게 크게 건들지 않고 그냥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부 온도가 약 150도 정도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할로겐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겐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는 뭐 물론 내부 ROR도 크게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제 원두 표면 ROR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할로겐을 낮춰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 오던 부분이 원두 표면 ROR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간 부분부터 이제 할로겐을 낮춰주고 내부와 외부에 이제 ROR을 맞춰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할로겐을 줄이니까 이제 원두 표면 ROR도 급격히 이제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막 7에서 8, 8에서 9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이제 6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터지는 시점부터 제가 이제 열풍 온도를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콩의 내부에서 발연도에 신경을 써서 딱 발연하는 시점, 그러니까 1차 크랙 절정 부분에서 저는 배출을 할 건데 그때 내부가 과도하게 익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열풍을 조금씩 건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두 표면이 너무 많이 튀고 있으니까 할로겐을 거의 줄여주고, 근데 이제 1차 크랙이 이 안에서 조금씩 터지기 시작해요. 이 로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지금 온도 좀 됐는데 이제 1차 크랙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터졌으니까 이제 내 외부의 온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열풍을 이제 한 칸씩 줄여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길게만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차 크랙 절정 부분에서 저는 이제 배출을 누르도록 할게요.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씩 줄여주고 조금씩. 이제 아마 DTR로 수치로 봤을 때 한 약 8%에서 9%대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절정일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많이 팍팍 터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배출은 이제 한 8.5% 정도에서 배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로스팅할 커피는 이제 같은 에티오피아 이제 시다모 이제 아일라 봄베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입니다. 무산소 발효 커피는 사실 원두 뜯었을 때부터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죠. 약간 뭐 어떤 분은 상큼하다고 표현하시고, 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약간 시큼한 커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로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건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화력으로 터닝 포인트까지는 그냥 콩에 열만 가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열을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력을 전폭적으로 확 줘가지고 이게 화력이 올라가는 ROR 값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이제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추럴이나 워시드보다는 로스팅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무산소 발효의 발효치라고 하죠. 커피 발효치를 최대한 절제할 수 있게 로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향미 손실이나 약간 뭐 맛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산소 발효에는 조금 활용을 해서 너무 과발효된 뉘앙스를 내지 않게 조금 절제해주는 역할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500g의 원두를 똑같이 붓고, 열풍은 처음에 낮은 화력 한 3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할로겐은 전이랑 똑같이 약 8.5 정도, 그 다음에 드러미터도 똑같이 4로 주고, 교반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이제 로스팅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열을 굉장히 낮은 열량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까지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편이에요. 뭐 아까에는 뭐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 사이가 왔다면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열풍을
그때는 10까지 이제 끝까지 확 올려줘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는 ROR 값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콩에 예열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스팅 타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향미를 적절히 밸런스 있게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DTR도 엄청 높은 수치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 이제 1차 크랩 절정 아까와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초반의 향미를 딱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발효치는 절제하는 방식의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40초 때 왔는데 이때 열풍을 다시 10으로 올려주고 화력을 딱 줌으로써 이제 악셀을 밟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ROR 값은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할로겐 조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이제 두 ROR 값을 비교하면서 밸런스 있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원두 표면 온도가 튄다 생각되면은 그때 할로겐 값을 조금씩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왔는데 표면 ROR 값이 너무 이제 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조금 할로겐을 약 2단계 정도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8.5에서 6.5로. 네. 그 다음에 뭐 내부 온도도 한 140도 정도,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제 열풍도 한 단계, 그러니까 0.5단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수치로 보이는 게 할로겐 값을 줄이면은 ROR 값은 거의 그대로 가는데 이제 원두 표면 ROR 값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네, 41도가 지났으니까 한 단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온도가 150도 정도 될 때 이제 할로겐 값을 한 1.5단계 정도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이제 내부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특히나 150도를 기점으로 제가 할로겐을 거의 한 5 정도로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배전도 있는 커피를 제외하고 약간 약배전 커피를 할 때는 내부 온도 150도가 저한테는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할로겐 값을 조절해 주면은 원두 표면과 ROR 값이 더 격차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색깔도 점점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또 이제 7점대로 또 떨어지고 원두 표면 ROR 값은 이제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6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콩에서 약간 매끈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도 안으로 이제 크랙이 터진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암시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열풍을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터진 시점으로 확 줄여줄 거예요. 처음이랑 다시 똑같이 3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부 온도를 크게 올리지 않고 이제 발연도만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이제 로스팅 내부 온도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대신에 발연만 되도록 이제 DTR을 끌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크랙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열풍 온도를 이제 약 3도 정도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할로겐도 똑같이 3으로 줄여주고. 제가 크랙을 안 누르네. 약 한 1.5% 정도 선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크랙을 누른 시점에서 급격하게 두개 온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들렸을 때 보통 제가 8%에서 9%에서 이제 배출을 하니까 거기서 1.5%를 제외하고 약 한 6.5에서 7.5 사이에 배출을 하도록 할게요. 완전 소리는 절정이고 7%에서 배출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로스팅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열풍을 왜 이렇게 건드렸냐 이유를 아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안 되던데? 그거는 이제 주변 환경이나 그때 이제 머신의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열풍을 건드리는 시간이나 그걸 보는 것보다는 그 위에 써 있는 이제 수치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한 열을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강한 열을 주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ROI를 튀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1차 크랙 터질 때까지 거의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로 유지해서 한 150도까지 계속 가다가 이제 외부 내부 ROR의 편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할로겐 값을 줄여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크랙이 터질 때 할로겐 값을 더 줄여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DTR만 끌고 감으로써 이제 발연도를 이제 높이는 좀 더. 그래서 허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발연도를 억지로 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콩이 나오는 맛을 억지로 눌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냥 계단식으로 점차 열풍을 줄여줘서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이제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프가 요란해요. 요거는 처음에 이제 열량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허니보다도 좀 더 늦게 와요. 허니는 1분 13초에 왔는데 이제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1분 40초에 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열을 그냥 조금씩 갖고 머금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에서 이제 화력을 급속도로 확 준 거예요. 네. 왜냐면은 뒤에를 저는 좀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로스팅 시간도 아까 허니에 비해서 약 1분에서 1분 30초 가량 더 길게 로스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을 많이 길게 가져감으로써 그 커피가 갖고 있는 맛과 향미를 조금 떨어뜨린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무산소 발효 커피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시는 이로 하여금 좀 더 먹기 편한 커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로스팅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크게 뭐 ROR이 튀거나 하는 상황이 없어서 이제 거의 이제 1차 크랙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열량을 거의 그대로 주면서 갔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값도 중간에 ROR 값 이제 외부와 내외부의 온도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150도에도 한 번 더 줄여줌으로써 크게 튀지 않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터진 시점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내외부의 온도를 저는 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열량을 다시 3호로 줄여주고 할로겐도 거의 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이제 주변에서도 듣는 얘기가 이거 너무 과발효다, 먹기가 너무 힘들다, 나 먹었는데 이만큼 남겨야겠다, 다 마실 수가 없다 라는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로스팅 타임을 조금 길게 가서 차라리 그냥 맛과 향미를 조금 덜 나오더라도 마시기 쉬운 커피를 만들자 라는 생각에 이런 프로파일을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의 로스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꼭 제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아까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로스팅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니까 한 번쯤 그리고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수치에 근거하지 마시고 그냥 육안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혀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그러니까 열량의 이런 수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롱홀드가 주는 그래프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로스팅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